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셔서 하루 결석하셨는데 잘 회복하고 계신가요? 보고 싶으실까봐 아파도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빠르게 네. 나와주셨군요. 빠르게 복귀해야죠. 네, 저희도 이슈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실적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선 실적이 나왔던 삼성전자 1분기 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모바일 경험사업부에서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도 장중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실적은 뭐 앞에서 이미 시장이 기대한 만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실적 가지고 등락률을 크게 키우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했다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반도체 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매입처, 그리고 다시 한번 관세 우려감으로 인한 다시 재고 쌓는 형태. 자, 이게 뭐 복합적으로 이어져서 실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삼성전자가 뭐 실적적인 부분, 반도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면은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속성. 그렇죠. 연속성이 나와야죠. 가격적인 측면은 저렴한 게 맞습니다. 5만 원대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5만 원대 깨지면 다시 4만 원대 봅니다. 다시 4만 원대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반도체들을 제가 이제 장기적인 내에서 우려감으로 보는 거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이 빠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잖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시장 내 이제 미국 향내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소프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감정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안 좋아요. 소비자들도 우리 경기 안 좋을 것 같아요, 물가 오를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뭐 GDP라든지 아니면 노파페이로 이런 데이터들을 입증하는 자료들은 아직 경기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수치로 나오는 PPI, CPI 이런 애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하드 데이터를 주축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음 넥스트로 바라보는 게 결국엔 금리 인하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원래 반도체도 쉬이 못 갑니다. 쉬이 못 가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연속성을 첫 번째로 두고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에게 두 번째로 기대할 거는 증시가 지금 그래서 어제 보면은 별 이슈가 다 있었습니다만 거짓말도 있었고 진실도 섞여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하면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최대 마이너스 5%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런 반도체주들은 증시 지수들이 반등이 나올 때, 미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함께 쫓아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군으로 보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틀간의 급락하고 이제 반등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단기 바닥에 완벽한 이 하락이 저는 아직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반등 기회는 언제나 줍니다. 이번 4월 중이 일단 단기 바닥에 같은 형성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가능성을 일단 지금부터는 노려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증시가 너무 하락분을 굉장히 과격하게 빨리 떨어졌고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 20%가량 떨어지다 보니까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베어마켓에 진입한다고 할지언정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한 번 정도의 반등은 주고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반도체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반등 시나리오에 맞춘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효한 섹터는 반도체라면은 미국향 수출 기준이 높은 섹터들을 보셔야 되고 그 섹터는 어딜까요? HBM일 겁니다. 그 부분 아직도 달라진 점은 없어요. 레거시는 아직 기저효과 내지는 단기적인 이슈성으로 인한 반등이었었고 HBM은 꾸준한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종목은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추천주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 삼성전자도 선방을 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소부장도 좀 궁금해요. 지금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주도 좀 잘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소부장주도 좀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소부장 중에서 일단 휴대폰을 눈여겨보고 있긴 합니다. 휴대폰 섹터. 갤럭시 S25도 남아있고 특히나 이번 관세로 인해서
아이폰 가격 올라가는 거 들으셨나요? 3,500달러를 내야 살 수 있다면서요? 와, 이제 그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아이폰 사주려면 진짜 허리 휩니다. 못 사요, 못 네, 사요. 못 사요. 어찌 보면은 관세로 인한 반사수의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경기 우려감이 다시 한번 휩싸인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재료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판 섹터들 내지는 휴대폰 관련주들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가장 노려보실 만한 기판주라고 하면 아마 심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심택. 네, 심택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기준으로 4%가량의 반등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가지고 증시 내에서 강한 반등 이후에 60일 이평선까지 다시 한번 눌리고 큰 추세를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외 섹터들로 보셔도 괜찮다. 다만 최고 선픽은 HBM이다 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소부장까지 함께 톱파봤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두 번째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공시가 나왔죠.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6조를 넘었고 영업이익은 3,74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보조금의 영향과 또 탄탄한 고객 수요로 한 개 분기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2차 전지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차 전지주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 관세 우려감으로 해서 현대차가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주들은 이미 넘어가 있었잖아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과 관련된 비용 출자 더 일어날 건 없겠죠. 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IRA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많이 표방했잖아요. 네. 이제 줄어들 것이다. 전기차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경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AMPC, IRA 세제 법안 같은 경우는 일단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MPC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수에서 공장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왜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KPX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안 탑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됐냐 안 됐냐 이 얘기잖아요. 당장에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도 미국에서는 해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2차 전지들, 이 AMPC를 통해서 영업이익 실적, 특히나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은 흑자 전환을 했다시피 미국 향으로 간다라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1,470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증시 내에서 변동성을 좀 만들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월 3일 사태 이후 이제 모든 정치적인 모습이 끝났잖아요. 네. 해소된 이후에 원달러가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잘 안 빠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외국 계좌분들이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달러에서 수혜받는 섹터, 지금 일단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이 이미 미국향 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처럼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개선과 우상향 다시 돌리는 형태를 기대해보자. 다만 시간은 아직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관련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2차 전지주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저희 대북주도 함께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영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무언가는 할 것이다라고 살짝 제가 보기엔 좀 모호하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소통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소통 중에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미 간 비공식적인 접촉이 진행 중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 현 시점에서 대북주 전략은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대북주 전략은 지금 이번 4월 달 들어서 일단 1차적인 시세를 만든 상황이고 저는 못해도 6월 달까지 봐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6월 달까지의 먹거리예요. 6월 달이라고 하면은 대선 맞습니다. 사실 이 지금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금요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정책주를 접근하실 가능한 섹터를 우리가 출산주를 먼저 꼽았었죠. 네. 출산주를 꼽았던 이유는 양당에서 모두 미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대북주는요? 대북주는 사실 민주당 쪽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백업해 주는 게 바로 트럼프예요. 두 가지 재료가 있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 대응하면서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 3월 달에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이 계속되어서 있어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계속 있었다시피 지금 왜 그러면은 6월까지 보냐? 네. 6월 달에 G20회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증시에서도 도대체
지금 트럼프와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대체 언제 네, 만나냐. 언제 만날까요? 정말 궁금해요, 그거.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남아있다시피 아마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내지는 바닥권이 형성된 이후에 이 두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주석의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같이 낄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인접국가인 북한이 껴있을 확률이 높아요. 일기 때 당시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때 아시아계 순방을 돌았었잖아요. 지금은 일단 동남아시아를 먼저 순방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기 때와 사실상 타임라인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많습니다. 물론 증시의 바닥을 잡았었던 점은 19년도 1월 때 당시에 금리 인하, 결국엔 하드 데이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인하를 내리면서 반등이 났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큰 반등을 위한 바닥을 잡았다라는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드 데이터가 망가지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보험성적인 금리 인하나 내지는 정말 데이터 망가졌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형태가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순방에 관련된 이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도 언제입니까? 6월이잖아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북주라고 한다면은 사실 와 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로서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지금 이미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런 정책주나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쉬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우량 종목들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쉬어가는 구간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의 종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신석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신석재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시장 중에서 그새 또 반등이 나오네요. 장 초반에 1%대 마이너스 시가 마이너스를 보고 나왔는데 벌써 4%대로 반등 중인 모습입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이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3월 중순부터 4월 달을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그런 기대했었던 모습 지금 충분하게 시세 돌파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주들 아직 시세를 분출한다. 다만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트럼프 테마주로서 이미 바닥에서 900원대, 1000원대에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너무 테마성 강한 건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사업이나 방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힐 때 올라가는 종목 보실 거면은 대형주 보셔야겠죠. 현대그룹주들. 현대그룹주 중에서 현대그룹주 안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실 건가요? 현대엘리베이 봐야 됩니다. 현대엘리베이가 이 금강산 쪽이랑 북한 특히나 관광 쪽에 대해서 개발과 관련된 판권을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가 과거에 보시면은 일신석재와 마찬가지로 대북주 테마로 이미 강한 상승분을 12월 달까지 올린 모습이 있습니다. 정책향으로 이제 붙은 종목 중에 하나고, 다만 물론 일신석재처럼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등락에 대한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나는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면은 현대그룹주들, 현대엘리베이 아니면 뭐 현대로템도 있겠죠. 철도 쪽으로 간다면은 대아티아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다시피 일신석재와 마찬가지로 우하향 추세 그대로 뚫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정책주에 대해서는 뭐 쉽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대선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후보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먹거리가 새로 탄생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은 물론 여러분들의 뭐 대선 이후의 그 결정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겠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일단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출산주는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너무 빨리 간 만큼 아직 덜 갔고 더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대북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선 일정 그리고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대북주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좀 핫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매니저님은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주고 정치라고 하면 결국에 인물주예요. 인물주 평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면은 경쟁이 심한 곳을 찾아야겠죠. 경쟁이 심한 그렇죠. 곳. 경쟁이 심한 곳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거의 1등이고 다른 후보 솔직히 의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나오고 지금 눌림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눌린 구간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주라는 거는 너무 이제 각 지지층에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인물주에서 그럼 차라리 국힘당 쪽이 낫다는 거는 경쟁 후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결국에 경선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경선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변동성 자체가 있는 쪽이 먹거리가 있을 수 있다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관련주들이 일단 변동성이 더 심할 것이다. 변동성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찾아보시면 되지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별로 그렇게 정책주 권하진 보시자 않는다. 그냥. 대북주나 출산주와 같이 그냥 정책주 보시는 게 안전한. 저는 항상 이런 테마주 말씀드릴 때 두 가지, 특히나 백업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북주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정책주지만 트럼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쪽이 빠그라진다고 해도 트럼프가 붙어 있으면은 네.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백업적인 재료가 있는 쪽을 지켜보시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책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기대볼 수 있는 대북주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우리 시장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곁들여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HBM에 기댈 수 있는 종목 혹시 그것인가요? 혹시 그 종목인가요? 너무 뻔해요. 너무 바로 생각나긴 하는데 혹시. 네, 잡을 만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눌린 구간에서 반등 구간 노려서 계속해서 단타를 쳐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또 다시 가져 나온 그 종목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가 17만 9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그 종목이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편입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가 반등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커플링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협업으로 인해서 미국 수출량이 50%가 넘는 기업을 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물론 환율 때문에라도 이 증시 변동성, 시가총액 상위라는 점만 따지면은 오늘 장 초반 시작하고 눌리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미국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SK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가라고 따진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이닉스 제가 노려보고 있는 최저점이 15만 원이에요. 오, 15만 원이요?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최악의 시나리오가 15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17만 원이잖아요. 밑으로 떨어져도 2만 원 차이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부터 눌린다? 지금부터 그럼 모아 담아야죠. 모아 담는 구간에 이제 저는 진입을 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현재에서 1차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HBM4 12단에 대해서 이미 양산, 샘플에 대해서도 공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올해 기준 하반기에 이 양산 이후 공급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증시가 당장에 하락을 했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다시피 하이닉스는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악재, 트럼프와 관련된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들 모든 것이 해소가 된다면은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17만 원입니다. 지금 가격 차트 보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엔비디아 대비해서 좀 선행적으로 많이 빠진 모습이 있죠. 최근에 미국 증시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추세 이탈하면서 강하게 하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시성으로 붙일 수 있는 구간이 언제냐면은 닷컴 버블 때 당시예요. 닷컴 버블 때 당시도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빠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빠졌어요. 근데 지금 딱 그때랑 유사한 구간이에요. 그 이후에 반등 리바운딩 준 다음에 다시 쉬어가고 다음에 추세 타서 올라갔었는데 그거는 제가 꼼꼼한 거는 무료 방송 통해서 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SK 하이닉스 지금 추세가 이탈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최하단 15만 원까지 설정하면서 1차 매직 구간 들어왔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단기 리바운딩 노리면서 20만 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15만 원. 네, 목표가 최악의 시나리오 15만 원을 설정해 드리니까요. 손절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목표가 20만 원까지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5만 원이지만 오히려 기회로 한번 삼아보겠다라는 생각도 담고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미증시와 함께 커플링해서 올라주길 바라면서 우리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